반갑습니다. 경제대피소 소장 소장입니다. 지난 24화에서 우리는 학교 교육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노예로 만드는지 그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아주 근원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야 정상입니다. 교육, 의료, 식량, 금융, 에너지, 이 모든 분야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통제하고 병들게 하는 이 방향성, 도대체 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마에스트로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로 뽑힌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유치원 학예회를 보고 계신 겁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인형들 뒤에는 그 인형의 줄을 잡고 조종하는 진짜 주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25화에서는 음모론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 정부, 일명 딥스테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왜 전쟁은 멈추지 않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정치의 본질부터 봅시다. 미국의 바이든이나 트럼프, 한국의 대통령들, 그들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리인입니다. 4년, 5년짜리 임시직 CEO일 뿐입니다. 진짜 오너는 따로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들에게 천문학적인 후원금을 대주고 그들이 당선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도록 로비하는 거대 자본가들, 그들이 진짜 권력입니다. 그 권력의 정점에는 누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19세기에 이미 유럽의 금융을 장악했던 마이어 암샬 로스차일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한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달라. 그러면 누가 법을 만들든 상관하지 않겠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난 11화에서 연준이 민간은행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카르텔의 뿌리가 바로 이들입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자가 왕입니다. 정치인은 돈 없이는 선거를 못 치르고 국가는 돈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결국 모든 국가는 이 금융 황제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빚쟁이는 채권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이들은 더 교묘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로스차일드나 록펠러 같은 가문의 이름은 뒤로 빠지고 그 대신 거대한 법인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 벤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이들을 빅3 자산운용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굴리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블랙록 하나만 해도 1경이 넘습니다. 1조가 아니라 1경입니다. 전 세계 GDP 순위로 따지면 미국, 중국 다음가는 3위 경제대국 수준의 돈을 기업 하나가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대기업의 일대 주주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주인은 누굴까요? 팀 쿡? 아닙니다. 블랙록과 벤가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똑같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전부 이들이 대주주입니다. 심지어 경쟁관계인 코카콜라와 펩시의 주인도 같고 화이자와 모더나의 주인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은 자유경쟁 시장인 척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하나의 문어가 모든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코카콜라를 마시든 펩시를 마시든 아이폰을 쓰든 갤럭시를 쓰든 결국 돈은 블랙록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업만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CNN, 팍스뉴스, 뉴욕타임즈 같은 주류 언론사의 지분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론이 이들의 정체를 파헤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이 원하는 대로 뉴스를 내보내고 대중을 세뇌합니다.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블랙록은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기업의 대주주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무기가 팔리고 주가가 오릅니다. 동시에 그들은 석유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또 돈을 법니다. 전쟁이 끝나면 파괴된 도시를 재건해야죠. 건설회사의 대주주도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비극이 아니라 수익률이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안 끝나는지, 중동은 항상 불바다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평화는 그들에게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카르텔을 우리는 딥스테이트 혹은 군산복합체, 금융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조차 그들에게는 숙주에 불과합니다.
필요하면 미국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미국이 병들면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갈아탈 준비가 돼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 아닙니다. 돈은 이미 쓸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통제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자신들이 신처럼 군림하는 세상. 그들은 이것을 신세계 질서라고 부릅니다. 음모론자들이 하는 헛소리 같죠. 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식석에서 이 신세계 질서라는 단어를 언급해왔습니다. 그들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퍼즐을 맞춰보십시오. 팬데믹을 일으켜 공포를 조장하고 백신으로 빅파마의 배를 불린다. 기후위기를 핑계로 탄소세를 걷고 에너지 통제권을 쥔다. 전쟁을 일으켜 기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빚더미에 앉은다. 경제를 뭉개시켜 중산층을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노예화한다. AI와 로봇으로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잉여인간들을 기본소득으로 사육한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일까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매년 전 세계 기업 CEO들에게 연례 서한을 보냅니다. 거기서 탄소 중립해라, ESG 경영해라라고 지시하면 삼성전자도 애플도 일제히 따릅니다. 일개 자산운용사 회장의 말 한마디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의장은 자신의 책에서 4차 산업혁명과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 인간의 신체와 디지털을 융합하고 소유를 없애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비웃으며 외면할 때 그들은 착실하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우물 안에서 좌파니 우파니 남녀 갈등이니 세대 갈등이니 하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져준 갈등의 뼈다귀가 물고 뜯느라 정작 목줄을 쥐고 있는 주인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통치 기술, 분할 통치입니다. 대중이 뭉치지 못하게 쪼개놓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야 자신들의 기득권이 안전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어둠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블랙록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위에 깔려 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첫째, 눈을 뜨십시오. 뉴스가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쇼에 열광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흐르는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항상 질문하십시오. 둘째,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훔치십시오. 욕만 하지 말고 그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십시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 그럼 비트코인을 사야 합니다. 그들이 원자력에 투자한다? 그럼 원자력 주식을 사야 합니다. 악마의 등에 올라타서라도 내 가족의 생존 자금은 챙겨야 합니다. 셋째, 시스템에서 독립하십시오. 22화, 23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에너지, 건강을 최대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들의 시스템에 의존할수록 여러분은 그들의 인질이 됩니다. 내 집, 내 텃밭, 내 건강, 내 금고, 작지만 확실한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디즈니 만화 동산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입니다. 포식자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교활합니다. 하지만 그 정글에서도 생존하는 동물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 냄새만 맡아도 맹수가 오는 것을 알고 미리 몸을 숨깁니다. 경제대피소는 여러분에게 그 바람 냄새를 맡는 법을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깨어있는 개인들의 영혼까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정체도 알았고 그들의 수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은밀한 무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총깔보다 무섭고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한 무기, 바로 미디어와 문화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뉴스, 그리고 K-팝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면, 우리의 무의식을 조종하고 바보로 만들기 위한 정교한 세뇌 도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제26화에서는 당신의 뇌를 해킹하라, 미디어 세뇌와 우민화 포책, 3S 정책부터 틱톡 챌린지까지 당신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TV를 바보 상자라고 부르는지, 스마트폰 숏폼 영상이 어떻게 우리의 전두엽을 녹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매트릭스 같은 가상현실에서 깨어나 내 정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당합니다. 경제대피소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